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경계 상기 할 때 그 관상법은 티베트에서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초기 경전 그 니까야나 아한경에서도 관상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관 할 때에도 우리 몸에서 이제 더러운 것을 떠올리면서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체관 할 때도 죽은 시체를 보고 와서 이제 할 때, 아니면 부처님의 열애 시포를 할 때, 그때도 부처님을 이 환한 모습이 저절로 떠오르고요. 또 잡안경에 보면은 부처님 미간에서 백호 강명이 나한테 이렇게 비춰오는 것을 이제 관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이제 관상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눈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한 90%가 어떤 행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또 내면서 하면은 소리가, 망상도 거의 이제 어떤 속삭임입니다. 하고 자기 독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 주제도 보면은 그 시각, 청각, 그리고 몸, 그 호흡이나 몸, 아니면 마음, 이 네 가지가 그 주를 이룹니다. 거기에서 이제 망상은 어떤 모양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관상을 하면서 또 알아차림하면서 그 관상에서 이제 깊어지면은 우리 이제 그 본성의 어떤 정멸의 어떤 적광에서 나오는 아주 이제 수행이 깊어진 분들은 그것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신심을 일으키면서 그 마음을 또 관찰하면서 하면은 수행에 많은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직접 현장을 참석하신 분이나 많이 하신 분들은 방송을 듣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전혀 수행을 접해 보지 않은 분들은 방송만 들으면서는 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제 하나 올려놨는데, 그 동영상을 이제 보고서 이제 번뇌를 제거하는 법, 아니면은 경행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또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경행, 걷기 수행, 그 행선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행에 대한 방법은 이빠사나 2권 그 마시 스님의 그 수행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보면 사라진다에서도 우반디타 스님의 그 경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번역한 이빠사나 12선사, 이제 술륜사야다 쪽에서는 경행을 하면서도 감각 관찰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 관찰도 그 몸의 움직임 위주로 처음에는 이제 마시 쪽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는데, 수행이 깊어지면은 이제 몸에서도 감각 관찰, 마음 관찰, 더 나아가면은 이제 법의 관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법보다도 수행의 그 원리를 빨리 이해를 하십시오. 왜 이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알면은 이 방법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죠. 경행을 하는데도 마시 쪽에서는 이제 6단계, 또 쉐민 쪽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걸으라 하고, 또 헤나폴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호흡을 관하면서 이제 호흡 위주로 하면서 이제 경행을 하는 경우, 또 이제 훈련센터에서는 감각 관찰 위주로 하는 경우, 또 이제 깔라파, 세포보다 적은 미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깔라파를 관찰하면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수행의 고수들은 그 아짜문, 태국에 1954년에 입적하신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완전 아랑까지 가셔서 신통까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마지막 아란 갈 때에도 경행을 하면서 12연기 순간 역관을 하면서 이제 아란에 도달한 그런 이제 체험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행은 몸이 우리가 일어날 때에도 몸 이 자체가 열애나 본성은 아니지만은 몸을 떠나서 또 열애나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일어날 때에도 지수하풍, 이것이 이제 생멸하기 전에 그 원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려왔듯이 12연기하고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교 수행은 깊이 들어가면은 그 무의식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의식은 전부 다 12연기하고 현저식이나 무의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다리를 걸을 때도 우선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이제 서 있을 때 이제 오래 서 있을 때는 호흡을 본다든가 아니면 짧게 서 있을 때는 몸을 이제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훑어가도 되고요. 또 움직이기 전에는 이제 의도가 먼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이제 알아차리고 몸의 동작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면 시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몸이 걷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먼저 작용을 해서 몸을 움직여서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상태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때 이제 서 있음,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전체를 이제 훑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어남 사라짐을 대신 배에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헤나폴라 스님처럼 코에 집중해서 이제 고요하게 관찰해도 됩니다. 시선은 한 1, 2m 앞쪽에 두고 걷고자 함을 무슨 명칭을 붙이면서 걸으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 의도하는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을 들어 올리고 내밀고 내려놓는 동작과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관찰합니다. 이때 관찰의 초점은 발바닥이나 발목 아래에 고정시키고 발의 무게, 바닥에 닿는 감촉, 움직일 때의 근육과 관절의 변화와 느낌 등을 이제 주로 관찰합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들고자 하는 의도, 가벼움이 증가하는지 무거움이 증가하는지, 들어 올리는 동작의 처음 중간 끝과 앞으로 내밀 때 내밀고자 하는 의도, 당기는 힘의 변화, 내밀 때의 처음 중간 끝, 그리고 내려놓을 때의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을 때의 처음 중간 끝 등 무수한 지수하풍의 변화나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또 기가 잘 느끼는 분은 기의 움직임을 이제 몸 전체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기를 이제 불교에서는 지수하풍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나눠서 보고 이제 다른 기수행에서는 이제 기를 덩어리로 보는데, 이제 지수하풍도 또 이제 생멸의 이제 원인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12연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경행이 이제 끝나는 지점에 다다를 때는 서럽게 하는 의도 관찰하고 이제 의도를 관찰하고 씁니다. 또 몸 전체의 느낌의 변화를 관찰하고, 서 있을 때, 걸을 때 무언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보고자 함 하고 그것도 충동감을 이제 관찰합니다. 그리고 돌고자 할 때는 또 돌고, 또 서 있을 때는 또 서 있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고자 할 때는 이제 나가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제 걷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시 쪽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6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처음 이제 1단계는 왼발 오른발 하면서 발의 무게와 발이 바닥에 닿는 감촉 위주로 이제 관찰합니다. 또 빨리 걸을 때는, 이보다 더 빨리 걸을 때는 걸음, 또 뛸 때는 뜀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이제 알아차립니다. 이제 집중이 아주 뛰어나고 관찰이 제일 잘 되는 분은 명칭을 또 안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2단계는 조금 이제 천천히 걸을 때는 들어올림, 내려놓음 이렇게 하면서 무게의 변화, 닿는 감촉의 변화를 이제 관찰합니다. 자세히 관찰할 때는 의도와 움직임의 처음, 중간, 끝의 변화를 관찰하고 또 들려고 함, 들어올림의 처음, 중간, 끝, 내려놓고자 함, 내려놓음의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제 느낌을 관찰합니다. 3단계는 들어올림, 앞으로 내밈, 내려놓음. 더욱 자세히 관찰할 때는 들려고 함, 들어올림, 들어올림의 이제 처음, 중간, 끝, 앞으로 내밀고자 함, 앞으로 내밈의 처음, 중간, 끝, 내려놓고자 함, 내려놓음의 처음, 중간, 끝. 또 이 중간 부분은 많이 또 나눠질수록 좋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중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을 때 같으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하고 이제 닿는 것이 이제 끝이라 그러면은 그 중간 부분에 처음에는 이제 지수 하풍이나 뭐 근육 변화 이런 것이 느껴지지만은 또 관찰이 아주 또 예리해지면은 또 무수한 또 생멸이 거기 있습니다. 또 4단계는 발 뒤꿈치 덤, 들어올림, 앞으로 내민, 내려놓음. 좀 더 자세히 관찰할 때는 위에서처럼 그 의도와 처음, 중간, 끝을 구분하여 미세하게 관찰하면 됩니다. 5단계에서는 이제 4단계에서 다음이 더 들어갑니다. 발 뒤꿈치 덤, 들어올림, 앞으로 내민, 내려놓음, 다음. 이제 발바닥이 이제 닿는 순간의 느낌을 이제 관찰하고요. 6단계는 이제 5단계에서 닿고 나서 이제 누르는 것까지도 이제 그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 진보가 되면은 우리가 단맛을 생각하기만 해도 침이 고이듯이 다리를 들고자 함 하고 의도만 관찰이 되어도 몸에서 일어난 또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리가 구름 위를 걷는 듯 할 때도 있고 무릎 이하가 잘 느끼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처음 하셨던 분들하고 오래 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2005년도에 저한테 수행을 하러 왔을 때 적은 것인데 발바닥 느낌을 중심으로 의도를 알아차리고 두세 걸음 후 발을 덜의 처음에서 발꿈치가 무겁고 딱딱하며 덜의 가운데에서 차가우면서 약간 따뜻함을 느끼고 덜의 끝에서 빠르고 약간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그것보다 약간 빠르게 나아감이 시작됨을 알고 따뜻하고 서늘하면서 무겁고 밑에서 둥글게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것에 무겁게 끌어내려진가 단단한 느낌이 들며 그 속도가 빨라지며 나아감의 끝에서 무릎과 발바닥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다 다시 뜨거워짐 거침 서늘함을 알아차리며 놓음이 시작되는데 더욱 무겁고 재빠르게 의도와 상관없이 자석같이 바닥에 닿는다. 바닥에 닿기 직전 발바닥의 용천 부근이 간지러운 듯 거칠고 따뜻하며 서늘한 느낌이 미세하게 이어지며 이내 바닥에 닿는다. 바닥에 닿기 전 마음이 약간 흔들리며 거부감, 싫어함, 불안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사소하게 일어난 것들을 우선 잘 관찰해야 되고요.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감정이나 마음 상태까지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더 좋습니다. 신수신법, 몸하고 감각하고 마음 법은 사실 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택해서 강하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바닥에 닿으면 따뜻하면서 차고 딱딱한 느낌이 들며 몸의 하중이 발 뒤꿈치와 발가락 부근에 느껴질 때 몸 전체가 약간 흔들리며 반대쪽 다리는 무릎 뒤쪽 상하로 부채살처럼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으로 이어져 나갈 발과 그 긴장감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발은 단단하며 뻣뻣하고 차갑고 약간 따뜻하며 느슨하면서도 매우 빠르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의도죠. 이렇게 이제 그 몸에서 일어난 것을 상세하게 보면서
또 수행이 진보됨에 따라서 무릎 뒤쪽 상하로 부채살처럼 뻣뻣하게 당기는 느낌이 이제 이어져 오는데, 이제 발의 느낌이 이 한쪽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몸 전체로 또 퍼져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또 효과적입니다. 또 한 분도 이제 수행을 몇 번 하셨던 분인데요. 뒤꿈치의 단단함을 느끼면서 들어올린다. 이때 무거운 느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느낌과 함께 뒤꿈치 뒤에서 종아리 위쪽으로 퍼져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발바닥 중간으로 가면서 가벼움과 함께 간지러움이 살짝 느껴진다. 이 변화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갈수록 종아리의 근육들이 단단하게 응집되어 올라감이 느껴진다. 발바닥 앞쪽에서 새끼 발가락부터 바닥에 떨어지다가 엄지발가락 위에 가서 살짝 멈추며 들어 올릴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또 동작 하면서도 이제 신체의 각 부위를 이렇게 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들기 전에 엄지발가락에 집중된 무거움이 느껴지며 무거움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이 일어난다. 들기 전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다리 근육들이 느껴지고, 이때 무거울 거란 생각에 다시 부담스러운 마음이 느껴진다. 들어 올릴 때에는 어느새 번쩍 들려져 있고 어떤 근육이 어떻게 힘을 썼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마음도 알아차린다. 내밀면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발바닥의 느낌은 가볍고 무릎이 부드럽게 퍼짐을 바라보며 편안해지는 마음이다. 그 마음도 알아차린다. 바닥에 닿을 때 접촉하는 순간 차가움과 함께 무거움에 대한 부담감이 미리 일어난다. 이때 무겁게 내려 눌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미리 일어나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현상은 발바닥은 가볍고 부드럽게 닿으며 발가락엔 힘이 들어가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점점 무게감이 발바닥으로 집중되면서 힘이 굴러가는 부분에 집중하고 의도를 낸다. 무게중심이 옮겨지며 발바닥과 동시에 엉덩이 근육의 단단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종아리와 넓적다리 순서로 근육의 단단함이 일렬로 느껴진다. 이렇게 또 몸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을 발바닥 중심에 집중한다. 발바닥 중심에서 따뜻한 기운이 모이다가 이 느낌이 점차로 발등, 다리 안쪽, 허벅지로 올라오면서 손바닥에도 느껴진다. 이어서 아랫배, 가슴 쪽과 어깨, 얼굴까지 몸 전체로 기운이 퍼진다. 가슴 쪽으로 가장 큰 자극이 느껴지는데 이 자극에 집중한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은 거의 사라진다. 기운의 느낌은 자선할 때처럼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현상도 알아차린다. 이것은 이제 태국에 가면은 아찬담마다로는 발바닥의 이제 느낌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몸 전체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그 관찰을 이제 동시에 하는데, 이거 중심으로 이제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발이 들어 올릴수록 가벼워지고 내려놓을수록 무거워진다. 이때 가벼움과 무거움의 변화를 관찰한다. 발바닥에서 열이나 달구어진 다리미 밑면처럼 아주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때도 뜨거움의 매 순간 변화를 관찰한다. 경영이 끝나는 지점에 있을 때는 마치 몸이 나무 토막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발이 바닥에 닿아 눌려질 때 발가락 부분 뼈의 움직임이 마치 뻣뻣한 종이 구워진 것이 펴지는 것처럼 느껴지다. 차차 그 느낌이 사라지는데 그 느낌 사이사이에 느낌의 공백이 있다. 그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발바닥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자동으로 걷는다. 온몸이 아주 가볍고 미세한 발의 느낌을 찾으려는 마음을 관찰한다. 이때 이제 미세한 발의 느낌, 아까 이제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이 있어도 또 자세히 보면은 또 더 미세한 것이 나옵니다. 차츰 발의 느낌이 살아날 때는 발바닥과 발등 전부에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음이 감지된다. 매 걸음마다 미세한 밖의 느낌도 관찰된다. 바깥 공기의 흐름만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때는 잠시 서서 그 느낌을 관찰한다. 걷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매우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다. 갑자기 앞바닥이 한순간 밝아지더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그 상태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이제 앞바닥이 있는데 이제 발이 닿아 있으면 발이 닿아 있는 부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은 뭐 야구 경기에서 뭐 실수 잘하는 거 아니면 뭐 묘기 잘 부렸던 거 이런 것을 이제 퍼레이드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경영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연속으로 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흉내를 내서 이제 관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고 잘 또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되더라도 또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이번은 이제 밖에서 걸어갈 때는 바쁘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의식과 왼발 다음, 오른발 다음 하는 식으로 간단히 알아차리기만 했다. 집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관찰할 때는 세밀하게 된다. 먼저 왼발을 들어 올림할 때 바닥에서 발을 끌어당기는 뜻함을 느꼈다. 마치 진흙 속에서 발을 빼는 것 같다. 왼발을 완전히 들어 올렸을 때 왼발은 없어지고 땅에 닿아 있는 오른발이 아주 강하게 팽창되면서 힘이 발가락 끝으로 모아진다. 다시 내려놓음 다음과 동시에 들려져 있던 왼발을 서서히 뒤꿈치부터 살며시 땅에 내려놓는다. 그때 뒤꿈치는 딱딱하고 발바닥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그 영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발바닥 앞쪽은 포근하고 부드러우며 발가락은 가볍게 느껴지다가 들어 올림에 의해서 반대쪽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남아있던 발은 모든 느낌들이 한순간에 뒤엉키고 힘이 가중되면서 팽창하기 시작해서 모든 힘과 느낌이 발가락 쪽으로 몰리게 된다. 두 발이 다 땅에 닿아 있을 때는 방금 내려놓은 발이 훨씬 가볍고 작게 느껴지며 먼저 닿아 있는 발은 팽팽했던 감각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힘이 분산되고 안정되어짐을 느낀다. 다시 오른발 들어올림 해서 오른발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 오른발이 없어짐과 동시에 왼발의 팽창이 시작되고 힘의 균형이 깨어져 몸이 비틀거리고 자칫 넘어질 것 같기도 하다. 발을 내려놓을 때 발이 내려감에 따라 주변에 밀집해 있던 공기가 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스치는 느낌이 들었고 발을 땅에 내려놓을 때는 마치 고였던 물이 발이 닿는 순간에 사방으로 찰박찰박 흩어져 나가는 듯한 간지러움이랄까 감미로움이랄까 이런 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양발을 신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분이 이제 조금 더 수행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경행할 때 이제 그 삼매에 이제 들은 체험담이 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녔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걷기를 멈추고 잠시 가로수 옆에 서서 잎바사나 명상을 했다. 발바닥이 욱신욱신하고 종아리의 근육들이 툭툭 끊어지는 것처럼 이완되었다. 온몸의 무게가 두 발로 온통 내려오면서 발이 땅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무겁게 내려앉는 발의 감각에 주시를 집중했다. 한동안은 무게가 더 가중되는 것 같더니 집중이 차츰 깊어짐에 따라 무뎌진 발바닥에서 번쩍번쩍 깔라파가 일어난과 동시에 가슴에서도 생겼다. 깔라파는 이제 그 세포보다 작은 몸을 가장 이제 그 작은 이제 생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생겨난 깔라파가 움직인 듯 했는데 곧 바로 그 자리에 여러 개가 다시 생겨났다. 움직임이라고 했지만 정지된 상태로 소멸과 동시에 생산되는 과정이 너무 빨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무겁고 무딘 감각은 사라졌고 피곤함도 사라졌다. 발을 옮기려는 의도와 걸음 걷던 습관과 발이 세 가지가 한 곳에 마주치면서 깔라파가 생겨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길에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도 자동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자동차 소리, 갖가지 소리들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길만 환하게 뻥 뚫려 있었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했다. 내가 걸음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몸에 그
세포들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금 뒤 저쪽에서 지하철, 전동차가 소리 없이 비디로 미끄러지듯 순식간에 다가와 내 앞에 멈추더니 문이 열렸다. 나는 그냥 담담하게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 불이 환하게 켜진 자동차 속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짙은 녹색의 빈 의자만 길게 놓여져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았다. 깔라파도 언제 사라진지 보이지 않았고 어느 역에 내려야 한다는 목적지와 아는 마음만 남아 있었다. 전철역 2개쯤 지났는 것 같은데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려 차에서 내렸다. 출발역에서 22번째 전철역을 지나야만 내가 내릴 역이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길을, 환하게 확 뚫려있는 길을 아주 가볍게 걸어와 서 있는데 또 텅 빈 환히 불만 켜진 버스가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다가와 내 앞에 서더니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려 땅에 섰다. 길은 여전히 빈 채로 밝게 뻗쳐 있었다. 몇 발자국 걷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탁 하고 나면서 몸이 잠깐 어찔한 듯 했고 사방이 침침하게 빛을 잃어갔다. 잠시 방향 감각을 잃고 멍한 상태로 섰는데 사람 얼굴 하나가 눈앞에 바짝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길래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가느냐 하면서 내 팔을 확 잡아당기는데 다시 보니 우리 집 3층 아줌마였다. 순간 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그냥 생각이 좀 많았다면서 웃어 넘겼다. 어느새 집 앞까지 왔다. 시계를 보니 8시가 좀 덜 되었다. 3시간 정도 경과되었다. 평소에도 그 시간이면 도착했지만 오늘은 내가 느낀 시간은 불과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잠을 자고 난 후처럼 몸이 가뿐하고 머리도 맑고 무엇보다도 피로가 싹 가셔서 아주 상쾌했다. 네, 갱년 후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산매에 들었던 체험입니다. 아까 처음에서 몸이 열애는 아니지만은 몸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갱행하는 거 또 청소할 때 몸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그 생멸과 그 본성을 생멸 이전의 그 본성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짜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아라한 갈 때에도 이렇게 이제 갱행을 하면서 방금은 이제 산매에 드는 경우인데 또 관찰이 더 깊어지면은 그 발이 닿는 그 순간에서도 12연기 순간역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빠사나 2권 264페이지에 나오는데 안한 존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 인멸 후에 이제 처음 이제 결집을 하는데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경전처럼 그렇게 경전화하기 위해서 결집을 하는데 이제 아란들만 모였는데 아란은 그때 수단가라서 아란이 못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란이 돼야지 이제 결집에 참가할 수가 있고 또 아란이 있어야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꼭 들어와야 할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란이 밤새도록 갱행을 합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그 새벽녘이 되어 와서도 이제 못 깨치고 있었어요. 그때서 이제 눕는 그 순간에 머리가 이제 벽에 닿는 그 순간에 관찰해서 이제 아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수행이 이어지면은 언제 어디 어느 때 깨칠지도 이제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갱행을 열심히 하시면은 우선 이제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 마음 집중력을 기르고 또 자성과 극기 균형을 잡아줘서 또 선정과 정진력을 이제 일으키고 또 식후에는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졸음이 올 때에는 또 갱행으로 쫓아갈 수도 있고 또 자선시에 이제 선정력을 이제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행을 이제 할 때 잘하면은 움직일 때, 설거지 할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든지 감정이든지 인식, 의도, 판단 분별하는 의식 이 자체가 열애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열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과 감정,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관찰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열의 그 열반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